이번에는 중국 부동산하고 제로 코로나 정책입니다. 중국 부동산이 제로 코로나 정책에 바로 치명타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이 왕래를 해야 부동산 가치가 안 떨어지죠.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도 강남 상권이나 서울 상권들이 많이 무너졌잖아요. 상권이 개발될 지역도 안 되잖아요. 결국에는 유동인구를 막아버리는 정책이 제로 코로나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이제 글로벌 시장은 안 하고 코로나가 확진자가 많이 늘더라도 이제 중증 환자로 넘어가더라도 그냥 독감처럼 대우하는 세상으로 넘어갔죠. 왜냐하면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건 아니니까. 걸리시면 무조건 격리하시고 안정을 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 부동산 떠받치러 지방정부가 직접 주택을 대규모로 사들이는 게 10월 30일, 11일 나왔고요. 그다음에 중국 대출 규제 완화 등 부동산 시장 규제 조치를 16개를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중국에서 부동산이 막 올라갔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통해 갖고 막아야 되는데 누구랑 대자뷰가 되냐면 2007년도에 미국이 대자뷰 돼요. 미국도 이 부동산 문제가 불거지고 난 다음에 1년 동안은 이렇게 버팁니다. 1년 동안은. 1년 동안 버티는데 1년 뒤에는 못 버팁니다. 누가 못 버티냐면 은행이 못 버텨요. 은행이. 은행과 비슷한 이제 은행이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대출을 해주는 금융권이 못 버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국 부동산 얘기가 계속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매도 친 사람들을 지금 답답하게 하고 이번에 상승장도 사실상 매도 친 사람들 답답하게 만들고 뭐 대응책이라고 하지만 돈 푸는 거 말고는 관계 없는데 돈 푸는 것도 제대로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다음 턴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터트릴지 아니면은 저는 이거 안 터트린 대신 뭘 할 수 있냐면 러시아처럼 할 수 있는 거예요. 러시아는 이번에 이걸 피하려고 전쟁을 한 것 같다가 이제 호되게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양날의 검이라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출로 터질지 전쟁으로 터질지. 전쟁이면 또 대만이겠죠. 근데 재밌는 건 대만이랑 전쟁하면 우리나라는 호재가 될 거고요. 처음에는 주가 떨어져도 호재가 됩니다. 그다음에 대출로 터져도 우리나라는 호재가 될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때 한 3개월에서 6개월은 거의 지옥 같은 분위기. 지금보다 더 심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국 해외 입국자 격리를 이제 줄였어요. 단축했고 이게 그냥 정상화가 돼야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도 정상한 지 얼마 안 됐죠. 위드 코로나 신호탄이라고 했는데 이걸로 전환하는데 6개월 걸린답니다. 왜냐면 시진핑이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화해에서 사람들 생명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생명 구하다가 저쪽에서 이제 상업적 지구에서 그냥 세금만 내는 사람들 생명도 같이 가는 거죠. 이게 이거의 균형이 필요한 거죠. 경제적인 생명과 그다음에 생명의 생명이랑 균형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영상도 연결된 자료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제로 코로나에서 이제 반대 목소리 확산입니다. 이제 여기서도 공개 비판이고 코로나 방역 심의가 이제 하고요. 고강도 방역 못 참아서 근로자 대학생 집단 탈출. 중국에 있는 상위층, 그다음에 부유층들은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죠. 최고 지도부는 제로 코로나 정책 관철하기로 이게 13일입니다.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줄이긴 줄이는데 유지를 한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코로나가 그냥 병이 아니잖아요. 전파력이 너무 강한 병이잖아요. 그래서 쉽지가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베이징 방역 정책 보면 고위험, 저위험포고 똑같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밀 방역이 아니라 어떤 방역인지 아시겠죠? 그냥 잣대를 잡는 방역인 겁니다. 그만큼 힘든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코로나 엄청 미국에 갔는데 7일 격리로 귀가를 했는데 신장이나 미국으로 가면 70일 봉쇄해도 집에 돌아갈 수 없다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이 해결돼야만 그리고 여기 있죠. 정밀 공무원 근로자 대학생들을 탈출하는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지는 거고 확진자는 계속해서 늘고 있어요. 이때 확진자 2만 명이었는데 지금도 계속 늘고 있고 겨울이 되면은 더 늘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시장이 아직도 교란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중국 대출 규제 완화 등 16개 조치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것도 확대해서 한번 볼게요. 부동산 분야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하기로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건전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그 암세포는 도려내야 되잖아요. 그거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약금이나 이거 완화했지만 안 좋은 것들은 도려내야 됩니다. 도려내는 작업이 없으면 못 가거든요. 그 도려내는 게 급락으로 갈 수도 있지만 공산주의니까 여기서는 강제적으로 그 기업들을 뭐 구조조정 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게 나와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강력한 구제 패키지이기 때문에 부동산이 살아날 거다 그렇게 보고는 있지만 여기도 똑같아요. 인구 문제도 같이 걸려 있습니다. 신규 주택을 사둘 수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기존의 상권이 이제 활발해야 되는데 미국의 견제가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신성장 동력이 과연 있냐라는 거죠. 그다음에 유동성 하기 때문에
디폴트 상태가 되고 있는 거고 여기 있는 거 385조, 약 400조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방어하느냐의 게임으로 넘어간 거죠. 이만큼 될 때까지 못 막은 게 가장 큰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중국 부동산의 관련 부실 대출은 30%예요. 아까 우리나라도 20%라고 힘들다고 했는데 30%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거를 독재에 가준다는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 공산주의 형태로 방어가 될 수도 있어요. 강제 구조조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도 똑같이 16개를 했고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 방역 체계 이거랑 맞물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랑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거를 풀어줘야만 부동산 경기가 조금 살아날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요게 위드 코로나 정책 전환 신호에 7% 올라가는 거고 완화 공식 아까 20개입니다. 6개월 이상 걸린다는 거. 네, 처음으로 이제 6개월 만이고 코로나 방역 주체입니다. 방역 전쟁을 승리를 내세웠지만 최적화된 방역을 강조하고 있고요. 못 막는다는 걸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통제 정책을 왜곡 거부하는 발언에 맞서 싸운다는 뭐 그런 내용들이 있지만 이거를 좀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봉쇄적 관리가 되는 거고요. 확산 책임에 대해서는 관료를 경질하기 때문에 이걸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분위기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홍콩 증시는 이것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PCR이 이제 1회로 줄고 그다음에 인플레 둔화 호재와 맞물려서 빅테크 부동산 주식이 같이 급등하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많이 상승이 나온 게 이제 떨어질 바닥권이었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을 거에 대한 기대일 수도 있는데 바닥에서 한번 바운드가 나온 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절로 대응하자는 거고요. 다 완전하게 파시기보단 일부 종목 가지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격리도 줄였기 때문에 하지만 격리 자체가 이제 없어야 되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한 3일 정도, 2일 정도 그러니까 걸린 사람들만 격리하는 그런 구조로 넘겨져야만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부동산 문제만 딱 보고 있었는데 이 부동산을 더 힘들게 만든 건 중국의 코로나 제로 정책이었고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게 해결돼야만 사실상 우리나라의 주가도 조금 정상화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 관련 내용이었고요.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